살려달라. 이 기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과거 연인 관계였던 이 여성을 납치해서 데리고 다니다가 이제 특수 감금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는 60대 남성입니다. 그리고 연인 관계였던 전 여자친구 역시 60대이고요. 지난해 9월에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낮 시간대 이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차에서 머물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 여성을 무려 6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해당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계속 버티면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그러다 이제 6일 만에 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나서는 흉기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제 차에 타라 이런 식으로 위협을 했고요. 결국 이 여성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녔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 일부가 앞서 그 변태, 지하철 성추행 남성의 책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침이나 소변 같은 거는 아닙니다. 자, 홍 기자, 그 전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6일 동안 잠복한 것도 이게 정말 소름이 끼치는데 협박을 해가지고 차 안에서 밖으로 탈출을 못하게 그러니까 무슨 이 볼일도 차 안에서 보게 했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습니다. 가둬놓고 휴게소에 잠깐 나가서 볼일 보는 것도 막았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뒷좌석에서 그냥 봐라. 이렇게 해서 완전히 나가지 못하도록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묶여 있으니까 여성이 좀 집에 같이 가자. 이렇게 나 좀 사정사정하면서 나 정말 힘들다 다시 만나자. 이렇게 호소하고 나서야 같이 집으로 갔는데요. 이때 집에서 이제 같이 있다가 나갈 때 먼저 남성을 내보내면서 피해 여성이 문을 닫으려고 했다가 걸리니까 이러려고 그랬냐면서 커터칼을 다시 대면서 협박을 했고 그다음에 모텔로 끌고 가서 계속 감금했습니다. 자, 소장님 지금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해서 목에다 막 흉기를 들이대면서 너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그게 행복한 재결합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저는 이 사람이 보여준 것들로 봐서 사랑도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사랑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범죄 용어가 무시무시하게 나와요. 커터칼, 납치, 협박, 그다음에 염산, 감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랑 그 두 남녀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성은 본인이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름의 그 행동들이 사실은 폭력성, 소유, 집착 이런 병적이고 범죄적인 것인데 그것의 대상인 이 여자를 놔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도 다시 만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당신의 사랑을 받겠다 또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나는 무섭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이 아닌 범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사귀어 오는 동안에도 계속 징조는 많았을 것 같아요. 사전 징후는. 그렇죠? 그럼요. 가정폭력처럼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서 그냥 학습된 무기력으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자, 이 기자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설명 들어봤지만 대단히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피해자가. 근데 빠져나왔잖아요. 어떻게 빠져나온 거죠? 일단 피해자가 조금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일단 이 피고인, 이 남성에게 좀 몸이 안 좋다, 배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병원을 함께 갔습니다. 이제 병원을 간 상태에서 이 남성 몰래 이 병원 직원에게 쪽지를 하나 건넸습니다. 눈에 안 띄게 쪽지를 건넸는데 거기에는 지금 나오는 것처럼 살려달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거죠. 미리 저런 내용을 적은 다음에 직원에게 몰래 건네줬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요. 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자, 그런데 역시나 이미 한 번 더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범행 보름 전에도 위협했습니다. 피해자를 어떻게 위협했냐? 찾아가서 쇠막대기로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긴급보호 대상자,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돼 있을 정도였는데 그런데도 6일 동안 잠복해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범행 직후에 나중에 붙잡힌 다음 체포 당시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특수폭행죄로 이렇게 약식 기소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더 세게 나간 거잖아요.
뭐 자포자기였을까요? 그러게요.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변보호 대상이 됐다라는 사실 자체를 경찰에서도 통보를 해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지금 그렇죠. 또 움직이고 그러면 더 크게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거 틀림없이 얘기를 해줬었을 텐데 경고를 뒀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포자기,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기댈 게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 정말 잘못된, 이건 절대 저도 사랑이라는 게 그거 외에는 보이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시야가 이만큼 좁아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일단 실형을 선고받았죠? 네, 재판부는 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고 또 스스로 기지를 발휘해서 탈출을 했던 게 아니라면은 그 범죄가 계속 이뤄졌을 수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질이 나빠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요. 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냈는데요. 이런 점들이 좀 고려돼서 징역, 저희가 좀 생각하는 것보다는 형량이 조금 낮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됐고요.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을 해서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것도 또 이 재판부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약간 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말이죠. 징역 1년. 그리고 특히나 이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이 얘기를 뭐 감안했다. 자, 변호사님. 저는 이 피해자가 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막 한때는 그래도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저는 이런 게 아니라 보복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재로서는 재판부에서 면밀하게 따져보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재판을 하는 도중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선고하고 상관없이 재판 날짜와 재판 날짜 중간에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합의를 보고 우리 합의 봤습니다.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라는 서면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진짜 보복이 두려워서일까 아니면 혹은 뭐 금전적인 이유 때문일까 아니면 오히려 뭐 보복 이게 합의조차도 무서워서 해준 걸 수도 있고 이런 것들까지는 범죄와 관련된 부분이 직접적으로 아니다 보니까 못 따져지는데 그런 것까지 좀 따져서 나온 거라면 원만하게 된 거라면 1년일 수도 있고 거기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겁니다. 60대 남성인데 초범이었어요.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걸려요.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약식 기소도 됐고 더 엄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범죄로 나갔다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한 것이냐. 그게 없었다라면 1년이 좀 작아 보이고요. 그게 있었다라면 사실 실형이라고 하는 게 1년이 결국 적은 건 아니에요. 소장님, 제가 그 이번 주에 유독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매일 저희가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한 가지 진짜 이건 개인적으로도 그것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궁금하실까 봐 여쭤보고 싶은 게 헤어진 연인의 이 병적 집착에 대해서 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정말 어려운 게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7년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토킹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가정 폭력들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스토킹을 하거나 폭력을 한 그 후에 굉장히 잘못했다 그러고 무릎 꿇고 다시는 안 그런다 그러고 당신밖에 없다 그러고 내가 정말 죽일 사람이라고 이런 식의 어떤 사죄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때문에 또 용서하게 되고 이 사람이 범죄자거나 폭력범이거나 나를 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의 시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폭력을 쓰는 연인도 그렇고 스토킹을 하는 연인도 그렇고 그것은 그냥 본인의 이슈인 거예요. 본인이 폭력을 저지르고 나서 본인이 또 죄책감을 혼자 느끼고 이걸 무마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휘둘르지 마시고 본인을 지키는 데만 좀 일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을 지켜라.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